2016 을지연습이 22일 시작돼 나흘간 실시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동요와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정부와 군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정례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도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한미동맹의 대비태세와 영내 방어를 위한 지휘소 연습이 진행됩니다. 경북 성주군이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드 배치를 제3의 장소로 검토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체제 동요와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와 군의 만반의 대비태세를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에게는 내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 을지연습이 시작된 22일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체제 동요와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 심각한 분열이라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귀순한 태영호 공사 등 북한의 주요 인사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크다고 진단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각종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훈련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안보의 위중함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군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이 도발하면 철저히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잇따라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내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도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해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을지연습 구호가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인 것처럼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국가안보에 있어서 한마음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소연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연례적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선 한미동맹의 대비태세와 영내 방어를 위한 지휘소 연습이 진행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연례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연례적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실시한다며 UFG 연습은 한미동맹의 대비태세 향상과 영내 방어,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FG 연습은 지휘소 훈련으로 야외 기동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오전 9시 4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의 UFG 연습 일정과 이번 훈련이 비도발적 성격임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이번 UFG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은 미 본토와 태평양 사령부 소속 해외 증원 병력 2,500명을 포함해 모두 2만 5천여 명입니다. 우리 군은 예년 수준인 5만여 명이 연습에 참가합니다. 이번 연습엔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등 유엔군 사령부에 전력을 제공하는 9개 나라도 참가합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소속된 스위스와 스웨덴은 이번 연습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지 참관할 예정입니다. UFG 연습은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일환으로
정전협정의 근거에 실시됩니다. 한편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을지연습이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연습엔 4천여 개 기관에서 모두 4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북한의 국지도발 등에 대비한 상황조치 능력 배양을 비롯해 전시 상황을 가정한 직접 편성 훈련과 사이버 테러, GPS 전파 교란 대응 등 실제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됩니다. 정부는 을지연습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 관찰단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중앙평가단에 외부 전문가를 확대 편성 운영하는 등 통제와 평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북한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해 핵 선제 타격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우리 통일부는 북한이 을지 훈련을 북침 소동이라고 왜곡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판문점에서 북한군에게 UFG 연습 일정과 이번 훈련이 비도발적 성격을 가진 훈련이라는 점을 통보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UFG 훈련에 대해 북한의 영토와 영해, 영공에 대한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가차없이 핵 선제 타격을 퍼붓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선제 핵 타격 같은 굉장히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리의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을 이 핵 선제, 북침 소동이다라고 이렇게 왜곡 비난하는 데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거나 테러 가능성이 농후할 때마다 조처를 해왔다며 내부적으로도 대비태세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보복 테러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혹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신변 안전 보호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을 중단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육군이 지난해 8월 20일에 있었던 북한의 포격 도발 응징 1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포병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포병 용사들은 빈틈없는 즉각 대비 태세를 갖춰 다시는 적의 도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훈련 상황입니다. 대대 비사격. 생활관에서 휴식하고 있던 용사들이 비사격 임무가 하달되자 신속히 군장을 챙겨 달려나갑니다. 순식간에 포상에 도착한 이들이 사격 준비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붉은 땀방울을 흘리며 사격 절차 훈련에 매진 중인 장병들의 표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작년 8월 20일 북한의 연천 지역 포격 도발을 응징했던 8.20 완전작전 1주년을 맞아 육군이 대규모의 포병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군단이 중심이 된 이번 사격 훈련에는 49개 대대의 화포 300여 문이 참여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모든 훈련 참가 전력들은 실제 사격과 비사격을 실시하며 북쪽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초토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대포병 탐지 레이더인 아석K가 표적을 탐지하고 무인 항공기가 표적 영상을 촬영해 오차를 수정하는 등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8월 20일 대응 사격 현장에서 직접 작전을 수행했던 26사단 백호 포병대대 용사들은 더욱 숙련된 전투력을 발휘하며 적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적이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지역을 갚으려고 또다시 도발한다면 100배, 1000배 응해버리겠습니다. 장병들이 평상시 교육훈련을 열심히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당시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사격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완벽한 현장 작전 종결 태세 유지로
대한민국을 절대 넘볼 수 없도록 저희들이 실천을 하겠습니다. 육군의 막강한 포병 화력은 작년 8.20 완전작전을 교훈 삼아 유사시 언제라도 적 심장부에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이 지역 주민의 뜻으로 사드 배치 제3 후보지들의 가용성 검토를 공식 요청해 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거론 지역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2일 성주군이 성산포대를 제외한 성주 내 제3회 장소에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6개의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적용해 빠른 시일 내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제3 후보지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가지 평가 기준은 작전 운용성, 주민 장비 비행 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영, 경계 보안, 공사 소요와 비용, 배치 준비 기간 등입니다. 성산포대 배치를 결정할 당시 군유지만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했지만 이번엔 해당 지자체에서 건의하는 민유지 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제3부지 가용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한미의 최초 결정인 성산포대 배치 방침은 유지될 것이라며 검토할 제3 후보지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3 후보지 검토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선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해군 해난구조대 수중작전의 영웅들 시간입니다. SSU 해난구조대 12주의 기본 과정은 지덕체를 겸비하고 체력과 이론을 두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과목들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처치 능력도 완벽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육생들은 체력과 기술 훈련, 그리고 틈틈이 꼭 알아야 할 이론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론 공부도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해 잠수를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도 쌓아야 하기에 12주의 교육 과정에는 다양한 이론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속에서의 굴절, 물의 오염 등 잠수사들의 수중 가시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배우고, 잠수사는 잠수한 곳의 압력과 수온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기에 교육생들은 그 원칙을 배워나가는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다이버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압력이랑 기체 소모량을 알아야지 되고, 알아야지만이 이제 기체 계산을 통해서 이 기체를 가지고 몇 미터 수심에서 얼마큼 사용할 수 있고, 목숨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30분밖에 사용 못하게 되면 30분 이후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작업하는 SSU 대원들은 항상 잠수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심하면 사망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증상이기에 예방하는 방법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 세세하게 배웁니다. 고된 훈련을 모두 이겨내며 달려온 교육생이지만 쏟아지는 졸음을 이겨내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체 교환 이루어지나 맞나? 그리고 나서 밑으로 돌아서 밑에서는. 하지만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기에 감겨오는 눈을 억지로 떠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잠을 쫓아낼 수 없는 교육생들은 아예 일어서서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접해본 적 없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가지고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어려워가지고 좀 제가 부족한 만큼 많이 동기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많이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꼭 필요하고 실무에 반드시 적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완전히 숙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주의 교육 과정에서 계속 이어질 이론 강의. 이 지식들은 해난 구조대 잠수사로서 최고 능력을 발휘하게 해줄 밑거름이 될 겁니다.
AI, 즉 인공지능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경기에서 이미 충격을 느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방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각종 장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술을 전 세계에서 처음 선보인 벤처기업 AI 시스템즈를 취재했습니다. 방산방산인 윤현수 기자입니다. 적외선 카메라에 50km 전방에 전투기가 포착되자 인공지능이 자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전투기 기종을 판단하고 PR을 식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초에서 5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직접 분석하고 정확히 판별해냅니다. 움직이는 사람의 경우는 최대 10km, 전차의 경우는 50km 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칼을 들었는지, 총을 들었는지, 어떤 기종의 전차인지 확인하고 상황을 판단한 뒤 신고까지 눈 깜짝할 사이 진행됩니다. 이 시스템이 사람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자동으로 해야 하냐면 1000명이 하나의 카메라를 봐도 동시에 한눈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기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이 여러 개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소프트웨어 기술은 딥 패턴 방식.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인공지능이 직접 분석하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벤처업체에서 10여 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앞으로 모든 인공지능의 진짜 무서운 점은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그 접근하는 방법이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인공지능부터 먼저 생각하고 기술을 개발하게끔 환경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겁니다. 쓰임새는 무궁무진합니다. 군에서는 TOD와 미사일, 드론 분야에서, 민에서는 지능형 CCTV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사일이나 포탄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발사하기 전에 명령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너는 가서 미사일만 파괴해. 하고 발사를 하면 4km 상공부터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받은 미사일만 쫓아다닙니다. 미사일을 다 파괴하면 그 다음에 탱크 이런 순서대로 계속 파괴할 수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 벤처업체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약상을 보게 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 체제의 심각한 분열 조짐을 지적하고 체제 동요에 따른 도발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하면 철저히 응징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